이번 시간은 대환장 파티 압구정 소설극장 마무리편입니다. 신통기획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압구정의 한 조합 임원분께서 제게 의견을 물어보신 적이 있었는데요. 이거 하는 게 좋겠냐, 어쩌면 좋겠냐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때 제가 일단 참여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받을만 하면 받고 아니면 빠지면 되지 않겠냐 라는 의견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결론은 일단 참여를 해봐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때가 21년 연말쯤이니까 오시장 당선되고 그리 오래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일주일 만에 재건축을 바꾸겠다 했는데 소식은 없었지만 그래도 기대감이 가시지 않았을 때였죠. 그리고 그 임원분이 하신 말씀이 우린 많은 거 안 바란다. 지구단위 계획 확정 고시만 해주면 좋겠다 라고 하셨었어요. 그것이 만약 이번 신통안을 놓고 이거 받아야 하냐 말아야 하냐를 제게 물었다면 대답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이후에 상황도 변하고 있고요. 그렇게 주민들이 바라던 지구단위 계획이 이번에 공람 공고되고 확정 고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주민들이 바라던 그것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6년 전 계획을 차용한다고 공언되었고 또 지구단위 계획은 사실상 들러리이며 법제에도 없는 신통기획이 앞선다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이죠. 압구정의 지구단위 계획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급작스럽게 공람 공고가 되었는데 23년 6월 30일부터 7월 13일까지 2주간 공람이 되었고 지금은 확정고시만 기다리는 중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왜 서울시가 이렇게 서두르는지 잘 모르겠다 했는데 아무리 보아도 이 정비계획 수립 지침과 연관이 있는 듯 보입니다. 압구정 소설극장 마무리편 시작합니다. 역시 상상의 영역이라는 점 알려드리면서 지나친 몰입은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 지침에 의하면 수립되는 정비계획은 새로 내용이 바뀌어야 합니다. 부당결부 금지에 따라 단지 자체 내의 사업과 관련된 것이 아니면 기부찬압을 요구할 수 없고요. 기부찬압에 관한 것을 구체적으로 정의한다 했다는 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적시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지구단위 계획 공람 과정과 신통 관련해서 상구역에 잡음이 생기고 이해하기 어려운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의 과격한 대응이나 화법과 조치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뭔가 허둥대고 있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당황을 했다는 것이죠. 뭐가 그리 당황스러웠을까요? 전 그 원인이 바로 이 지침 때문이라 생각하는데요. 행정기본법이야 21년에 이미 개정이 되었지만 도시계획에 대해선 상급단체인 국토부에서 급작스럽게 시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지침인데요. 23년 6월 16일 개정이 되면서 바로 발효가 되었습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 군, 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인형과 내용이 정비사업을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명확히 설정하고 제시한다. 한마디로 서울시 계획은 국토부 계획의 하위 계획이라는 거예요. 또한 인근 지역에 대한 개발 이후의 세대 규모와 인구 유입을 총량적으로 고려한다. 대책 없는 세대수 증가 안 된다는 거죠. 기부 체납 가액 산정 시 기반시설 부지 외 설치 비용도 기부 체납에 넣으라는 말인데 이 부분은 인허가청이 사업 주체에 떠넘기는 일이 많았거든요. 용적률 인센티브 없는 기반시설 기부 체납을 지양하라는 거고요. 한마디로 현재 서울시의 신통계획의 동력을 가져오는 상당 부분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의미이고 거의 무장해제당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서울시에서 신통과 지구단위 계획을 거의 동시에 공람 공고를 하면서 서두른 건 우린 이미 수립이 끝났고 봐라 공람까지 들어갔지 않느냐 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아닌가 싶어요. 이것이 유효한지에 대해선 유권 해석이 필요할 것이고 정비계획 수립 지침에 대해서도 법적인 자문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죠. 국토부의 방침을 무시하고 서울시에서 날치기로 처리한 듯한 인상이니까요.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지나갔지만 지난 23년 7월 4일에 발표된 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도 언급이 있는데요. 세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초안법 개정안을 입법 추진하겠다는 거고요. 개정되더라도 현재 스탠스로 제초안이 엄청나게 깎이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요.
다른 하나는 정비사업 시행에 신탁사 특례를 허용해서 기간을 2년에서 3년 단축하겠다는 얘기예요. 뭐 생각나지 않으세요? 신통기획이 내세우는 게 기간 단축이잖아요. 실제 단축이 되고 있는지는 의문이지만요.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것 하나, 역시 기부 체납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어쩌면 기부 체납은 대폭 줄어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체납에 따른 인센티브를 명확하게 받겠죠. 최소한 낸 만큼 인센티브가 있다는 얘기니까요.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는 건 필요시설이 아니라는 얘기이고, 그것은 임대주택이겠죠? 짓는 만큼 용적률 더 줘라 하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비계획 수립 지침은 현재 서울시에서 하는 신통을 정부 차원에서 제어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점점 서울시의 행동 반경과 재량권이 움츠러드는 형국이죠. 그래서 최근에 서울시에 급발진 사태가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연역을 보세요. 21년 3월 행정기본법, 부당결부금지, 기부체납. 그리고 23년 6월 16일 국토부에서 정비계획 수립 지침을 시행을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23년 6월 30일 서울시 압구정 지구단위 계획을 공람 공고하고요. 6년 전 안을 부랴부랴 끌어다가 공고를 하는 거죠. 다시 23년 7월 4일 국토부에서 23년 하반기 경제정책을 발표하면서 재초안과 재건축 기간 단축, 기부찬압 축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이후 7월 11일 서울시는 압구정 신통계획을 확정을 하는데요. 딸랑 17페이지짜리 신통계획을 확정을 합니다. 살펴보면 행정기본법은 제정되고 2년 이상 잠복해 있다가 23년 6월부터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23년 6월부터 시작된 국토부와 서울시의 공방이죠. 여러분은 이것이 우연으로 보이시나요? 일련의 과정을 보면 서울시가 왜 쫓기듯이 고시와 공람을 서두르고 논의가 덜 된 신통을 밀어붙이면서 상구역 사태를 몰고 왔는지 일목요연하게 관통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후의 프로세스 역시 짐작이 가게 하는 대목인데요. 저런 공방을 거쳐 신통은 부인당하고 서울시는 재건축에 관해 무장해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서울시는 국토부 지침이 법제화되고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달려라 신통! 환장하네. 남은 문제는 이 중차대한 지구단위 계획이 졸속으로 입안되고 졸속으로 고시가 될 판인데요. 이 확정된 신통 계획만 보더라도 대학생들 리포트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압구정에 수십조 사업을 아우를 계획치고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데요. 17페이지 중 10페이지 이상은 대학생들의 방학 과제와 같은 사진들로 채워져 있고요. 중요한 내용은 거의 포함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지구단위 계획마저 6년 전 계획으로 사실상 폐기 처분해야 할 수준으로 예상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국토부와 서울시가 충돌하면서 급조한 지구단위 계획이 고시공고가 되고 이것이 다시 압구정 주민들을 옥죄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서울시는 역사의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최근에 대치 성경아파트가 신통기획 철회를 했는데요. 이 부분을 눈치채고 철회한 건지는 확실치 않지만 눈치가 빠르거나 머리가 좋은 것 같죠. 아니면 운이 좋던가요? 바람으로는 서울시가 하루빨리 이성을 찾아서 과도한 요구를 자제하고 이왕 시작한 재건축을 합리적인 선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삐걱댈수록 압구정 주민과 서울시의 신음소리만 높아갑니다. 마음은 급한데 날은 저물고 등불도 없으면 쉬어가야죠. 인허가권은 개인의 사유물이 아닙니다. 신통이 깡통이 되는데요. 다음 시간엔 공공보행로와 법 아닌 법의 정체에 대해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